이것은 미국 항공우주국 데이터를 토대로 1880년부터 2025년까지 전 지구 지표면 기온의 선형 추세 변화량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붉고 짙은 색일수록 과거보다 더 많은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산업화 이후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0.9도 상승했으며 이 중 0.6도는 지난 40년 동안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육지 기온이 약 1.6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물을 데우는데 육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해양은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열을 흡수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서해 보이는 평균 증가조차도 현실 세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19세기 이후 기후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지구 전체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은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고 오히려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린란드 남쪽의 아북극 북대서양 지역인 이곳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두고 연구자들은 이 지역을 콜드블록 또는 북대서양 온난화 구멍이라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만 온도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현상이 절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50년대 영국 런던에서 미국 식민지 우정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는 우편물이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프랭클린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낸터키 출신의 포경선 선장이자 사촌 티머시 폴저에게 이러한 흐름이 오래전부터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멕시코만에서 시작된 해류가 플로리다 해협을 빠져나와 북미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대서양 한가운데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한 강력한 무역풍이 바닷물을 밀어내어 이러한 거대한 해류를 만든다고 추론했고 이를 걸프 스트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1768년 프랭클린과 폴저가 공동으로 제작 발표한 이 지도에는 당시 프랭클린이 발견한 현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지도를 통해 걸프 스트림이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선박의 항해를 방해할 만큼 독립적이고 거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다가 불규칙한 흐름이 아닌 일정하고 거대한 흐름을 통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문서로 시각화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관측되는 대서양과 전세계 바다의 해류 흐름은 프랭클린의 주장처럼 지구의 자전이나 무역풍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류의 흐름은 다양하고 지구의 자전은 분명 영향을 주지만 핵심적인 이유로 모든 해류의 방향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120년 뒤 노르웨이 탐험가의 실험에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891년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은 지리적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해 한 가지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구사합니다. 그는 1881년 노보시비르스크제도 북동쪽에서 침몰한 제네토가 3년 뒤 북극해를 완전히 횡단하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린란드 남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엔 북극 바다가 정적이며 수심이 얕고 북극점에 육지나 거대한 섬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생각이 과학계의 일반적인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센은 제네토의 현상을 보고 북극의 바다는 정적이지 않으며 북극점에 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난센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빙하에 갇혀 최소 몇 년간 표류할 수 있는 선박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얼음 덩어리의 일부가 된 채로 거대한 해류를 타고 수년 동안 북극해를 횡단하겠다는 그의 표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자네토가 표류한 경로를 자신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려면 빙하가 육지나 섬에 걸리지 않고 흘러가야 했으므로 바다 깊이를 측정하여 빙하의 흐름을 막을 만한 지형적 장애물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결과적으로 북극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년간 북극해를 표류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북극 바다의 수심은 갈수록 깊어져 유라시아 대륙 북방에는 의미 있는 크기의 육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수심보다 훨씬 깊고 거대한 얼음이 덮인 해양 분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적 장애물의 여부를 알기 위해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심에 따라 물의 염도와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난센은 바다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해 추운 극지방 아래에
따뜻하고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해 중 개발된 이 난센병으로 말이죠. 이 병은 병 한쪽에만 입구가 있는 일반적인 병이 아닌 양쪽이 모두 열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난새는 이 병을 와이어를 이용해 아래로 내려보낸 뒤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무게추를 케이블에 따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무게추가 난센병에 닿으면 그 충격으로 케이블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병이 거꾸로 뒤집혀 양쪽 입구가 동시에 닫히고 해당 깊이의 물 샘플을 가두는 원리입니다. 만약 한 지점에서 여러 깊이를 한 번에 측정하고 싶다면 병을 케이블에 여러 개 직렬로 매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병마다 추를 달아 가장 먼저 닿는 병이 닫히면 병에 달려있던 추가 떨어지며 다음 병을 향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소된 물은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온 온도계를 이용해 병이 뒤집히는 순간 수온 기둥이 끊어지면서 온도가 고정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온도계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수압으로부터 보호되는 두꺼운 유리관 안에 밀봉된 온도계와 수압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온도계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두 온도계의 차이를 이용해 채수된 지점의 수압차를 물리적으로 고정시킨 후 정확한 깊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난세는 이렇게 채수된 북극 아래의 바닷물을 조사하면서 층위별로 여름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해양 과학에서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난센의 관측은 대서양의 따뜻하고 염분이 높은 물이 북극해 아래로 흘러 약 150m에서 800m 깊이의 북극해로 유입되는 것을 최초로 관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탐험에서 돌아온 난센은 자신이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통해 1902년 따뜻한 물의 기원이 대서양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식별했으며 1909년 비아른 헬란 한센과 함께 노르웨이 해와 북대서양 순환의 물리적 구조를 체계화한 연구서를 출판합니다. 멕시코만에서 시작된 따뜻하고 염도가 높은 표층수는 걸프 스트림을 거쳐 북대서양 고緯도로 이동하며 열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빙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해류의 물이 줄어들어 염분이 더욱 높아지고 차가워진 물은 밀도가 커져 바다 아래로 침강합니다. 그 결과 북쪽으로 올라간 표층수는 깊은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되돌아가고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강 현상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순환 과정 중 남극 대륙 일부와 같은 제한적인 해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류의 순환은 육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바다에서 더 다층적인 형태를 띱니다. 이것은 염도와 온도에 따른 밀도의 차이와 지구의 자전, 그리고 해안선과 지형 차이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단순히 위아래로 섞이는 것이 아닌 층위별로 순환의 흐름이 달라지는 양상을 띠는 등 더 복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 시스템 안에서 북대서양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멕시코만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온 따뜻하고 염분 높은 물은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 도달하면서 열을 대기로 방출합니다. 이 열이 영국과 북유럽의 겨울을 같은緯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온화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열을 방출하고 식어버린 바닷물은 이제 차갑고 무거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침강은 전체 순환을 끌어당기는 동력이 됩니다. 결국 프랭클린이 발견한 멕시코만의 흐름은 이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으며 난센은 이 흐름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침강 지점이 대서양 순환의 엔진입니다. 표층수가 침강으로 가라앉는 이 지점을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라고 부르며 이 엔진이 돌아가는 한 북유럽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다의 해류는 모두 같은 방향, 같은 세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류는 바다의 흐름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순환 시스템에서 열과 염분의 흐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비계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필연적으로 순환이 약해지는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해양이 뜨거워지는 동안 단 한 곳만 예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린란드 남쪽 아이슬란드와 아조레스 제도 사이의 이 해역입니다. 이 지역은 온난화 추세에서 뒤처지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냉각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콜드브롭이 나타나는 위치는 대서양 순환의 엔진, 즉 따뜻한 물이 침강하는 바로 그 지점과 일치합니다. 순환이 약해지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전 세계 해양이 온난화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안 이 지역만 그 에너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됩니다. 뜨거워지는 세계 속에서 이 해역만 상대적으로 차갑게 남습니다. 콜드브롭은 단순한 이상 기온 현상이 아닙니다. 대서양 순환 엔진이 약해지고 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순환 구조는 난센이 관측한
온도와 염도로 인한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침강이 일어나려면 표층수가 충분히 차갑고 충분히 염도가 높아야 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염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더 높고 더 잘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건 중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장기적 관측 결과 연평균 약 266기가톤씩 질량을 잃고 있으며 북극해 해빙은 1979년 이후 매 10년마다 12% 내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실되는 대부분은 염도가 낮은 담수입니다. 그리고 염도가 낮으면 물의 밀도도 낮습니다. 밀도가 낮은 물은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그린란드 남부로 유입되며 북대서양에서 올라오는 표층수의 진입을 막아 침강이 약해지며 순환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순환이 약해지면 북쪽으로 올라오는 열의 공급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와 북극의 담수가 바다로 대량 유입되며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대류의 흐름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많은 빙하가 불안정해져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또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담수가 바다로 유입됩니다. 순환은 이전보다 더 약해집니다. 순환이 약해진다는 것은 북대서양 인근의 열 에너지를 제대로 방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에너지가 정체돼 임계점을 넘게 될 경우 팽창하면서 이전보다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발현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현상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후보는 그린란드 빙하 융해와 지구 최북단에 위치한 극지방 아르틱 아북극 담수 유입이 대서양 순환을 약화시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냉각 지대를 오직 빙하에서 흘러나온 담수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학계에는 해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대기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북대서양 냉각 추세의 상당 부분을 해류의 침강 약화가 아닌 대기 과정과 차가운 바람의 변화를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2024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서 발표된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콜드브롭 현상 자체가 대기 순환과 상호작용하여 냉각을 더욱 가속시키는 양의 피드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 강제력으로 발생된 대기와 해양의 열 불균형이 대기 순환을 비정상적으로 뒤흔들었고 이 대기가 바다와 만나 스스로 냉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온난화라는 외부 요인이 줄어들더라도 대기 순환의 힘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심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목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오염물질, 바로 황산염, 에어로졸의 감소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선박 배출가스 규제 등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으로 인해 대기 중 황산염 에어로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기가 깨끗해지면서 구름의 두께가 얇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 상승으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태양열을 반사하고 있던 대기가 사라지며 복사율의 비율이 요동쳤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현재의 콜드브롭은 단순한 해류의 정체를 넘어 해양의 담수입, 대기 순환의 피드백, 그리고 에어로졸의 변동까지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이상 신호의 집합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푸른 구멍의 진짜 원인이 바다미 심층수의 붕괴 때문이든 대기와의 걷잡을 수 없는 상호작용 때문이든 대기 오염물질의 역설적인 변화 때문이든 그 모든 가설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의 명확하고 위험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난화의 가중과 극단적인 기온 변화입니다. 지구의 열 에너지를 분배하는 거대한 온도 조절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열대 지역에 쌓인 잉여열은 북쪽으로 분산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적도 인근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혹하게 기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순환의 혜택을 잃어버린 유럽과 북미 동부 연안은 겨울에는 역설적인 한파를 맞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적도의 팽창된 기온이 적도를 넘어 유럽으로 퍼지며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전 지구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홀로 차갑게 식어가는 북대서양 한가운데 생긴 기이한 구역. 이것은 단순히 바다의 한 구역이 차가워지는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안정적으로 지탱해온 지구의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도 차가운 신호라는 사실입니다.